네, 여러분은 현재 글로벌 증시 투나잇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볼게요. 내일장 수익을 떠먹여줄 이슈, 내일의 이슈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KM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미 대선보다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 주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사실 미 대선에 너무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네.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화 장세다. 그렇다면 어쨌든 우선 전제는 지금 뉴욕 증시에 투자할 만한 기회다라는 뜻일까요? 네, 그것과 더불어서 이제는 대선에 대한 마침표가 지금 거의 찍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관련주들에 대한 섹터 움직임은 이제 예상보다 많이 또 감소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그쵸, 그렇게 좀 네. 결말을 내리고 싶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S&P 500 지수가 고점 6,000포인트 선을 앞두고 사실 이제 조정폭을 일부 좀 받아놓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이제 우리가 5,800선 근처 이제 돌파를 하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부담감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서 사실 지금 S&P 500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멀티플로 20배가 넘어가는 수준. 근데 5년 평균으로 봤을 때 19배에서 그 하단 수준이기 때문에 소폭의 이제 그런 부담감이 일부 작용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대선보다는 일단 실적에 주목하자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내일 실적 발표 있는 기업 중에 우리가 제일 주목해야 될 게 AI 서버 업체죠. 최근 낙폭이 워낙 가대가 됐던 슈퍼마이크로 소프트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네.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사실 어닝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더라도 좀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 11월 중순까지 회계 보고서 이제 제출 계획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상장 폐지와 관련된 이슈가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빅테크 업종들에 대한 이제 흐름도 사실 훼손에 대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만하고요. 그리고 뭐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금 WSJ.com에서 이제 내일부터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계속 이제 조회가 될 예정인데 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들도 소폭은 이제 뭐 변동성이 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국내 시장의 영향력으로 봤을 때 당선 쪽의 무게감을 우리가 좀 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쪽은 사실 뭐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해리스 후보가 일단 당선이 되고 하원 쪽에서는 일단 공화당 하원이 일정 득표를 가져가야 국내 시장의 가장 베스트적인 시나리오가 작용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제 뭐 워스트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이제 부정적인 흐름에서는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되고 하원 쪽도 공화당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가져가는 그런 쪽에 대해서는 사실 보편적인 관세라든가 기업의 법인세가 이제 소폭 감소가 된다거나 그리고 중국의 견제가 압력이 강화되면서 사실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조정폭은 우리가 감내를 해야 되는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가장 결정적인 것은 지금 경합주가 7곳이잖아요.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펜실베니아 지금 19명의 선거인단이 배정되고 있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지금 갖고 있는 펜실베니아 쪽인데 사실 펜실베니아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쪽에 샤이 트럼프 인구가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사실 이제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고는 있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샤이 트럼프에 대한 그 흐름들이 좀 이제 투표인단으로 계속 있게 된다면은 승자 독식 체제로 이어서 펜실베니아 쪽을 누가 가져가는지 지금 오리분중에 지금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이 패배할 당시에도 이 결과를 크게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투표를 요청을 하기 때문에 사실 결정적으로 당선이 나올 수 있는 우리가 시간적인 흐름은 사실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보통 한 일주일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 쪽도 많아요. 그쵸.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에 주가에 대한 관망세가 오히려 좀 더 좋겠다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네, FOMC가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이 정도면.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FOMC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예상하는 베이비 컷이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선반영이 일정 부분 됐기 때문에 사실상 FOMC에서 금리가 소폭 이제 25bp가 인하가 되더라도 지수에 대한 영향폭은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뭐 FOMC에 대한 지수의 영향폭은 상대적으로 적지 않을까.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되지 않을 경우 이 불복할 가능성이 네. 크다. 이 미 대선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이 각 후보별로 좀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살짝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국내 시장과 연결고리가 굉장히 큰 것은 IRA 보조금 그쵸. 얘기를 저희가 안 할 수가 네. 없는데 지금 보면은 뭐 트럼프 쪽의 공화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지금 하원 의장을 압박하면서 사실 IRA 폐지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이 큰 상황인데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IRA로 인한 혜택이 사실 민주당보다는 지금 공화당 지지 쪽에서 굉장히 많은 또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텍사스라든가 공화당 강세 지역, 뭐 조지아, 미시간 다양하게 지금 경합지들에게 수혜를 받았던 것이고요. 네. 지금 뭐 보면은 이 IRA 이후에 10억 달러 이상 규모의 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51개 중 43개가 지금 공화당 지역구에서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 IRA에 대한 폐지는 사실 산업계를 거쳐서 화석연료 관계자들도 대체적으로 IRA의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주가의 흐름들을 봤을 때 이 바이든 당선 시에도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당선 시에는 세론으로 작용을 해서 주가가 많이 흔들렸고 그리고 트럼프 당선 시에도 화석연료 전통에너지 관련주들도 당선 이후에 재임 기간에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뭐 IRA라든가 관련주에 대한 트레이딩 이거는 사실 공약 그런 이 기간 동안에 유효한 거지 이 당선되고 나서 정책적인 이슈로는 사실은 이 흐름도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에 대한 동기화는 마감이 됐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가 하면 만약에 이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유가나 뭐 물가나 이런 우려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특히 유가는 조금 잠잠해지는 듯 싶었는데 혹시 다시 움직일 가능성도 있을까요? 최근에 유가 이제 우리가 WI 이 서부 텍사스 원유를 보면은 네. 바닥권에서 10월 최저점을 보니까 약 67불에서 오늘까지 한 72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것 네.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바닥에서 좀 많이 올랐는데 그 원인을 조금 보자면은 사실 이제 오펙에서 산유관들의 이제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하루에 이제 220만 배럴의 원유를 자발적으로 이제 감산하기로 약속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반등폭을 보였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트럼프의 당선 이후에 유가 움직임을 좀 예상을 한다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관세 압박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하면 제품 가격 인상 그리고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상승한다면은 달러 강세와 유가 상승의 그런 순선한 연결고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하나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란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이렇게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주변에는요, 이스라엘의 핵시설 관련돼서 공격하기를 강력하게 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는 이스라엘의 중동을 재건할 수 있는 역사적 기회다라고 해서 포착하는 이 세력들이 트럼프 주변에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당선 시기에 또 이런 그 정세 상황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유가를 상승할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장기화는 뭐 누가 당선이 되건 간에 사실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유가 강세를 계속해서 우리가 예측을 한다면은 또 관련주에 대한 투자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ETF 쪽 상장하는 이 XLE ETF를 저희가 조금씩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네. 일단 요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뭐 쉐브론이라든지 엑슨모빌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한 40%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주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유가 상승에 베팅을 하려면 ETF 쪽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유가 상승 시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짚어주셨고요. 대표님, 요건 간략하게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공화당이 또 하원을 이렇게 이끌게 되면은 좀 그 부분이 사실 워스트
시나리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레드 수입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국채 금리가 또 한 번 크게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최근 들어서도 그런 우려감이 국채 금리에 그대로 반영을 했고, 그쵸. 선반영을 했고, 그리고 달러 강세의 여파와 더불어서 아시아 증시가 이제 하락하는, 네. 아시아 증시가 이제 사실 뭐 워낙 강세에서 약세로 다시금 이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주가에는 좀 악영향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본다면은 삼성전자나 현대차는 오히려 달러가 조금씩 약세로 돌아서는 면이 4분기 실적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전체적인 지수에는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는 저는 사실상 이런 흐름들은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는 계속해서 도움보다는 악재로 작용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미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 중국 전인대가 어제부터 닷새간의 일정을 소화 중인데 지금 여기에서 저희가 어디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지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자,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 경기 부양책의 규모에 따라서 유동성 공급이 얼마만큼 있느냐, 네. 그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사실 지금 이렇게 가장 크게 중국에서의 문제점을 일으켰던 원인을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해야 네. 그것이 이제 해결의 실마리가 잘 찾을 수 그쵸. 있을 건데, 사실 지금은 중앙정부에서는 조세를 걷어들여서 이제 재정을 축적을 했다면 지방정부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판매해서 재정을 이제 축적을 했는데 21년도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공동 부유라고 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건설사들한테는 대출금을 이제 회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방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타격을 받게 되면서 지금 지방 정부 부채 규모가 2006년부터 계속 늘어났는데 한순간에 22년도부터 전반적으로 급증을 합니다. 지방 부채 규모를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7,900조가 넘는다고 하니까 그 액수가 굉장히 어마어마한 수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인대 상무위원회 지금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경기 회복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제 부채 재정 적자를 어느 정도 축소를 할 수 있느냐,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부채에 대비해서 이제 위안화를 우리가 계산했을 때 지금 지방 부채 해결을 위한 예산안 같은 경우에 이제 1,160조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수년간 이제 한 1,900조 규모를 매년 부양책을 승인을 고려하고 있다는데 이것은 사실상 지금은 예상이고요. 전인대 같은 경우는 8일까지 닷새간 이어지기 때문에 중국 증시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찾기는 아직은 오리무중이다가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늘과 같은 경우도 중국 증시가 상단으로 이제 오름세로 이제 마감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사실 무게감 면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이슈가 좀 더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무게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중국 증시의 저평가 구간이 지속이 되면서 사실상 일부 호재성 이슈만 나와도 상방향으로 이제 움직임을 계속 가속화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더 베팅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제 개인 투자자 비중이 중국 시장에서는 극도로 높기 때문에 중국 증시의 특성상 이제 궁좀 심리가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우려감이 있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저는 중국 증시의 저평가의 투자 포인트를 지금은 더 둬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 증시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대표님, 그러면 이번엔 저희가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그리고 앞서 맨 처음에 기업 실적 발표 얘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들어볼 텐데 그 전에는 먼저 우선은 정책 수혜주로서 저희가 좀 어디를 바라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의견 먼저 듣겠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팔란티어 주가 실적 발표가 간단하게 있었는데 네. 뭐 정책 수혜주라기보다는 정부 국방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면 지금 보면은 AI 팔란티어 실적에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AI의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나타냈고 오늘도 이제 시장가 흐름에서 예상가 보면은 지금 16%대 급증을 하고 있는데 일단 팔란티어가 다수의 고객이 B2B입니다. 정부 기관인데 올해 3분기 매출 중에 한 44% 이상이 미국 정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AI 소프트웨어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쪽으로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제 기업 솔루션 쪽은 파운드리 그리고 정부 솔루션으로 고담이라는 이제 그 솔루션 AI를 비즈니스에 도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본다면은 지금 AI의 투자 대비해서 아웃풋에 대한
또 이 빠른 속도감 있는 아웃풋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향후 전망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저희가 간략하게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우리가 정책적 수혜주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지금 공화당하고 민주당 쪽에서 본다면은 어떤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중복 교집합에 있는 섹터는 사실 바이오시밀러 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국 내 약가 인하를 목표로 해서 바이오시밀러 및 이 제네릭 의약품 사용 촉진책을 정책을 내세울 것인데 이것도 사실 중국입니다. 반중 정책 우리가 흔히 말해서 생물보안법에 관련돼서 국내 바이오 업체가 수혜를 받았듯이 예,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주 쪽으로 매기가 붙을 가능성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화이자라든가 암젠, 바이오젠 주가 흐름을 보면 고점에서 일부 정도 조정폭을 일단 충분히 받아놨기 때문에 사실 분할적으로 매수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일 이제 노브노 디스크 실적 발표도 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돼서는 일라이릴리가 이제 일정 부분 공급 부족에 따른 가이던스 하향을 내세웠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할 부분은 일단 아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침투율, 성장률로 본다면 글로벌리 한 2%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꾸준히 팔로잉을 계속 해야 되고 일단 실질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렸던 공화당, 민주당의 또 일단 정책적 수혜주로서 바이오시밀러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해주셨고요. 그 외에 저희가 주목해보면 좋을 섹터 한 군데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가 중국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제 미국 시장에도 중국 관련 이제 ETF도 상장을 했고 PGA라든가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빅테크 중국산 빅테크 기업 K웹 그리고 C웹이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저는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일단 이걸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이제 뭐 파운드리 쪽의 흐름과 그리고 이제 그 클라우드 쪽에 이제 성장세가 계속 빅테크 기업이 이어지면서 AI와 관련된 인풋과 아웃풋 빨라질 수 있는 중심의 분할 매수를 추천드렸는데 지금의 흐름에서 본다면은 구글의 클라우드 성장률이 지금 구글에서는 점유율이 3위 정도지만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에 대비해서 클라우드 성장률은 1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포털 검색을 통한 맞춤형 AI 우리가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국내 기업에서는 네이버가 이런 포털 AI를 통해서 검색에 대한 기능을 높이면서 수익성을 높여줬기 때문에 구글 같은 경우도 클라우드 성장률과 AI의 연결고리를 우리가 좀 힌트를 얻자면은 뭐 그런 빅테크 관련 중심의 분할 매수도 좀 적당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서 S&P 500이 지수가 하락했을 시에 이제 ETF로 활용한 전략 하나 하고 빅테크 관련돼서는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는 일단 대형주 쪽에서 이제 우리가 분할 매수에 대한 차원으로 우리 오늘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은 관망세에 더불어서 좀 천천히 우리가 분할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투자 전략 투트랙으로 정리를 해주셨네요. S&P 500 지수가 사실 5,800선 기록하고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 ETF로 접근하는 방법 그리고 빅테크 조정 시 분할 매수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또 클라우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KM 파트너스 김성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